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어릴 때 칭찬 스티커 한 번쯤 해보셨죠? 그 칭찬 스티커 한 판을 꽉 채우려고 엄마 설거지 도와드리고 장난감 알아서 잘 치우고 이러면서 착한 일 하나라도 더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귀여운 꼬맹이 시절이 누구나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어른이 된 지금은요, 누가 칭찬 스티커를 채워주지는 않지만 잘한다, 네가 최고야 라는 말 한마디에 더 열심히 하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을 하곤 하죠.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쁘다, 멋지다, 최고야, 잘하고 있어, 정말 기특하다, 이런 예쁘고 좋은 칭찬의 말들 자주 해주면 좋겠죠?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운용형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 확실하게 저희가 해결책 찾아드릴 거고요. 시장에 대한 분석까지 꼼꼼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투자의 신에 보내주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먼저 종목 상담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딱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문의도 좋고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좋으니까요. 어떤 질문이든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박준현 운용형님과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다양한 꿀팁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우리 멋진 시청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1등으로 출석 체크해주신 분은 WTN님 잘 오셨고요. 반올림 100%님과 상장군님 오늘도 예쁜 또 칭찬의 말로 출석 체크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불꽃쫄보님 오셨고요. 전정희님 오셨네요. 그리고 고두막한님께서도 출석합니다 라면서 인사 나눠주셨고요. 호두빵님 오늘 일찍 오셨어요. 빠르게 입장하셨습니다. 봄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라면서 같이 인사 나눠주셨고요. 벙벙님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우리 수익내서 집 바꾸자님께서는 불꽃 수익내서 집 바꾸자로 닉네임을 바꾸셨거든요. 좋습니다. 더욱더 빨갛고 활활 타오르는 수익을 지금부터 저희가 같이 만들어 봐야겠죠? 그 수익을 위한 종목 진단 신청 지금 바로 남겨주셔야 합니다. 유튜브와 전화 상담 열어둘 테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그 사이에 운용형님과 함께 오늘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뭐 잘 버텨줬다, 다행이다, 무난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하는 건지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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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옵션 만기이었고 또 간밤에 미 증시가 비교적 나스닥 시장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1.67% 정도 후반에 좀 떨어졌으니까 또 어제 우리 증시가 또 많이 올랐거든요. 나스닥 선물 시장의 상승분까지 좀 반영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한 15포인트, 20포인트 정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날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가 거의 코스피 시장은 거의 뭐 약보합 정도, 장중에는 거의 뭐 플러스 근처까지 왔으니까 약보합으로 좀 마감이 좀 됐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3일 연속 상승이었어요. 결국은 오늘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것 자체, 시장의 낙폭을 빠르게 회복시켰던 부분 자체는 결국 시장에서 이렇게 주가 빠지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라든가 종목들이 나타나면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이 좀 되거든요. 그게 오늘 시장을 빠르게 반전시켰던 부분 자체는 2차 전지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꾸준하게 지난주부터 외국인 투자가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많이 집중됐던 섹터인데 오늘 유난히 매수세가 집중이 좀 됐어요. 거의 보면 2차 전지에 갈렸던 종목들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해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좀 됐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시장에서
거의 한 5천억 가까이 매도가 좀 나오면서 금융투자 중심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가 좀 됐거든요. 많이 출회가 됐는데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다 하락인데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상승한 종목들은 다 2차 전지입니다. 삼성,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 다음에 LG화학,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도 좀 떴는데 2% 넘게 떴는데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뜨는 거거든요. 포스코 케미칼과 그 다음에 자회사들에 대한 원자재제, 나트륨, 리튬이라든가 그런 또 리튬 광산에 대한 값어치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SK 이노베이션도 어제 떨어졌다 좀 반등이 좀 나왔고 네. 대부분 올라간 종목도 딱 보니까 카카오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코스피 시장에 상승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요즘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보니까 외국인 투자 매수가 거의 한 70만 주 가까이가 잡혀 있더라고 보니까요. 전반적 매수가 좀 집중이 좀 되면서 상승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은 지금 3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뭐 차트를 보시다시면 거의 뭐 이격이 지금 10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과열 조짐을 보일 정도로 올라왔고 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480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양봉을 만들어 놓으면서 거의 종가상으로 거의 이제 고점까지 올려놨거든요. 내일 다시 이제 2,500포인트 돌파를 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시장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게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업종으로 하여튼 2차 전지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기계가 올랐는데 건설기계가 올랐는 이유 자체가 어제 두산 밥켓이 실적을 서프라이즈하게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터키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그 복구에 대한 기대감 자체도 반영이 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연료전지 종목들이 많이 떴던 이유 자체도 두산 푸얼셀이 이제 실적 좋게 발표가 좀 되면서 관련 수소 연료전지 관련 종목도 상당히 흐름이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S 윈드라든가 CS 베어링 중심으로 해서 풍력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어제 강세를 보였던 그 섹터가 은행, 증권, 보험이었거든요. 오늘 그들 관련 종목들은 떨어졌다. 시장 자체가 순환매성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류 종목이 떨어진 자체가 언더아머가 전일 미국 시장에서 많이 시작이 안 좋으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구글 알파벳이 급락을 하면서 AI 챗봇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차익성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 자체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빠지면서 업종 순환매 성격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 주도의 종목 차별화 장세가 전개가 좀 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해서 흐름들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순환매가 조금씩 빠르게 돌고 있는 가운데에서 또 종목별 차별화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의 종목이 그 올라가는 그 순환매의 흐름을 어떻게 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운영형님과 함께 종목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순환매의 바람을 위쪽으로 잘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 볼 테니까요.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어떤 점들이 궁금한지 구체적인 내용들 또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같이 남겨주시면 그에 맞춰서 조금 더 꼼꼼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 열어둡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오늘은 또 칭찬도 많이 해드릴 수 있는 날이니까 제가 오늘 칭찬 많이 해드릴 거거든요. 전화 주세요. 그 칭찬 받으시고 조금 더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하시고 내일장을 좀 더 힘내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 오셨는데 또 이제 오늘장을 돌아보면서 뭐 반올림 100%님께서도 2차 전지가 계속 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도 올려주시고 불꽃 수익님께서도 2차 전지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들도 남겨주시더라고요. 자, 마지막에 저희 내일장 전략을 준비하는 그 미니 강의를 통해서 요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힌트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차 전지 가운데서도 어떤 종목이 매수하고 싶으세요?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있으시다면 매수 문의도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같이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매수 문의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오승님 오셨고요. 또 빨간 올림님, 서당깨님께서도 오랜만에 또 종목도 같이 올려주셨네요.
동백꽃 피는 날 님과 블루스톤 김 그리고 우상향 님까지 출석 체크 다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2차 전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섹터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여러분들 종목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같이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이트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오르비텍 체크하겠습니다. 매수가가 6,000원이고요. 비중을 15% 담으셨는데요. 오르비텍은 오늘은 4,610원에 거래를 마쳤고 2% 넘는 하락세를 보여줍니다. 지금 6,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고 그 이후로는 계속 지금 5,000원을 최근에는 시원하게 뚫어주지는 못하고 조금씩 횡보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오르비텍 원전 관련주 앞으로 어떤 모멘텀을 좀 체크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은 원전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항공기 부품 관련 종목이기도 하니까 이게 두 가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된 그 재료도 있고. 근데 이제 원전 관련 쪽으로 테마로 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부각이 좀 됐던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원전 관련 쪽은 예상 아마 원전핵과 관련된 비파괴 검사가 그게 어떤 쪽인지 모르겠지만은 관련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한 50% 가까이가 돼요. 나머지 40여 프로 정도는 항공기 부품인데 근데 제가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을 얘기를 할 때 원전 관련 종목들은 실적은 당장 안 따라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육성 산업 자체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현 정부 들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지만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 이전에 원전 산업이 활성화될 때도 원전 관련 회사들,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핵심 회사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기자재라든가 장비 부품 회사들 보게 되면 거의 실적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테마성이다. 근데 일부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아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근데 여타 다른 중소형 관련된 부품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기자재 성격이고 원가에 대한 제품에 대한 마진율이 거의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거의 안 나는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 회사에 보시게 되게 되면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사업기 실적 발표했거든요. 작년도에 지금 무려 116억 적자가 났어요. 영업 적자가 났고 2020년도에 72억 적자 났고 2021년도에 잠깐 100억 흑자 났다가 작년도는 매출액 감소와 함께 116억 정도 적자가 났고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4분기는 약간 13억 정도 영업 흑자가 났는데 이익이 안 나면 이들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 재무 내용 자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 보시다시피 2017년도에 91% 정도 되는 회사가 2021년도에 132%인데 작년도에 148억 정도 적자가 났기 때문에 거의 제가 부채 비율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200% 가까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들 종목들은 올해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또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고금리와 관련된 이자 비용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을 작년보다 올해 더 어렵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의 특징 자체가 이제 과거의 테마로 부각됐던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따라주지 않으면 전혀 못 가거든요.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앞선 2차 전지도 얘기했지만은 2차 전지 내에서도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괜찮은 종목들이 최근에 강하게 갑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거든요. 에코프로는 영업이익이 가이던스보다 유일하게 2차 전지 회사 중에서 좋게 나왔고 에코프로 BM이 급등했던 것 자체도 에코프로 BM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영업이익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본다 하면 가이던스 대비해서 27% 정도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80% 정도 안 좋게 나왔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다만 40조 원 규모의 양극재 삼성 SDI하고 수주 계약 맺은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반영되면서 그동안 안 가다가 오늘 마지막에 좀 따라간 거거든요. 요즘 시장의 특징 자체가 차별화 장세입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따라주는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은 의미가 올라가겠지만은 오르비텍처럼 실적이 계속 하향을 하고 이런 종목들은 고금리 상태에서 계속 재무 내용까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저는 못 간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원전 관련 쪽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나올 만큼 지금 다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아랍 UAE에 가서 뭐 300억 달러 규모의 어떤 수교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그 상태에 못 갔으면 이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서 실적이 따라주면 갈 수가 있겠죠. 근데 따라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희망을 가져서는 안 돼요. 더구나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6,000원대 사서 15% 정도 되면 되는데 다른 거 가더라도 못 갈 겁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장세가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쪽인데 지금이라도 좀 매도하셔서 교체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일단은 기술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뭐 짧게 보면 일단 5,000원대입니다. 최근에 종목이 5,000원대를 크게 좀 돌파한 적이 없거든요. 아마 이때 막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유럽 중동 방문 때 잠깐 이제 5,100원대 정도가 움직였던 것 같은데 아마 그때 기대감 때문에 그러면 이 5,000원대가 상당히 저항선을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5,000원대 정도 근처에서 적극적으로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 대응을 해서 손실을 좀 만회하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원전 관련해서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이미 다 지나갔고 그 당시에도 큰 반응을 보여주지 못한 종목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실적이 든든하게 받쳐주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종목인 것 같아요. 현재 이 종목 차별화에서 살짝 뒤로 물러나 있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 종목 계속해서 들고 가면서 희망을 갖기보다는 매도하고 종목 교체 의견 드렸습니다. 5,000원 인근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 잘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종목을 올려주시면서 이 종목 때문에 정말 살 빠진다고 정말 힘들다고 종목 상담 신청 간절하게 또 올려주셨는데요. 과연 오늘 종목 상담의 행운으로 좀 다시 한번 든든하게 살찌울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저도 같이 응원을 하도록 할게요. 세력찾기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서당계 1년차님께서 앵커님 오늘 의상이 한 30년은 젊어 보이시네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오늘 칭찬의 날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 정도의 과한 칭찬은 과연 제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서당계 1년차님이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종목 올려주셨잖아요. 그 종목을 선택해달라라는 의미로 남겨주신 칭찬인 건지 일단 종목 선택은 토비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과연 오늘 채택이 될지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유튜브와 또 전화 상담 이용하셔서 궁금하신 내용들 해답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딱 요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 상담입니다. OCI 살펴볼게요. 유튜브에서 호두빵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08,200원이고요. 비중을 60% 담으셨네요. 부끄럽지만 올려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비중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최근에 이 OCI가 올해 들어서 반등이 꾸준히 좀 나와주면서 손실폭을 많이 회복하신 상황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지금 마음고생 하셨을 텐데 어쩌면 이 비중도 크다 보니까 OCI를 어떻게 잘 현명하게 지금 대처해야 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 운윤형님, OCI 어떻게 할까요? 회사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네. 아마 영업이 가이던스가 제가 알기로 3,200억인데 아마 3,500억 정도 나왔을 겁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종목들을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OCI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죠. 앞서 얘기했다시피 거의 지금 실적들이 어닝 쇼크 수준에서 OCI가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그 이유 자체가 작년도 이제 하반기 때 폴리시리콘 가격이 워낙 강세했었으니까 4분기 때 예상보다 강세했거든요. 원래 폴리시리콘 가격을 작년도에 연간 단위로 예상을 할 때 상반기 때 강세고 하반기 때는 공급 과잉 물량 때문에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거다. 그러면서 되게 겁을 줬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상반기 때 주가가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가야 되는데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 물량 때문에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다. 그러면서 겁을 주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격은 작년도 4분기 때까지 폴리시리콘 가격이 고점이 아마 35불대 정도 되는데 35불, 35불, 6불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4분기 때 평균 폴리시리콘 가격이 32불대 정도 유지가 좀 됐어요. 원래 OCI 같은 경우는 BEP 가격이 20불대 초반 정도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4분기 실적 좋게 나왔는데 근데 주가가 지금 못 간 이유 자체가 지금 가격이 이제 최근 1월 달부터 급락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을 볼 때, 작년도 실적보다는 올해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올해 실적이 불확실할 때는 작년도 실적이 또 중요할 수가 있겠지만은, 올해 이게 OCI처럼 폴리시리콘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1분기부터는 실적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반응 자체는 미지근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전반적 제품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OCI 가격에 폴리시 가격이 떨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OCI 가격 추가적인 영향은 없어요. 작년도에 지금 영업이 거의 1조 원 되는 수준이고 주당 EPS가 36,000원이니까 현재 PER 기준에서 지금 아마 2.5배밖에 안 됩니다. 올해 추정 실적은 여기 다를 거예요. 현재 지금 작년보다 약간 하향하는 작년도에 보면 영업이익이 9,800억이 넘고 9,700억 잡아놨지 않습니까? 이거 안 나오죠. 아마 올해 영업이익은 한 5, 6천억 정도까지 떨어질 겁니다. 단기순이익은 작년도 8,800억에서 아마 5천억에서 6천억 정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 현재 지금 나와 있는 HT에서 나와 있는 거에서 최소한 40% 정도는 감안해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5천억 정도 단기 수익이 난다 한다 하더라도 예사가 거의 역대급의 실적이거든요. 2021년도 이전에는 예사가 5천억, 6천억 정도 단기 수익이 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사가 만약에 5천억 정도 난다면 주당 EPS가 2만 원입니다. 대충. 그러면 2만 원이면 주가 현재 10만 원 아래이기 때문에 PER 기준에서 5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도 주가는 싸죠. 쌉니다. 기업의 가치는 업황이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 지금 적자 나가지고 오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무려 적자가 4천억이 났거든요. 1,200억 난다고 그랬었는데 다른 하급종에 비교해 본다 한다면 그래서 계속 이익이 싸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치는 그만큼 증가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고 일단 가격이 하락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락이 좀 멈춰야 되겠죠.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올해 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태양광 시장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어날 거고, 미국이라든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산 태양광에 대해서 태양광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수입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의 반노동 정책 때문에. 네. 그래서 충분히 OCI에 대한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이 10만 8천 대에 사셨는데 지금 차트에 나왔다시피 여기가 거래가 많이 됐어요. 우리 시청자님 아마 이때 사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파란 매물층이 집중되어 있는 데가 10만 8천 11만 원이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여기를 목표로 좀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물타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비중 60%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보유하시고요. 걱정하셔야 됩니다. 실적 좋기 때문에 손실 없이 나올 수가 있어요. 최소한 10만 3천 원 이상 단기간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10만 8천 원 정도 가면 그 선에서 최소한 반 이상 정도 매도하시고, 아마 시장이 좋아지면 이 종목은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12, 3만 원 이상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상은 OCI에 대해서 업종 담당자들도 대체적으로 좋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일단은 10만 8천 원대에서 반 정도 파시고 나머지는 12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져가도 되는 주식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1차적으로 회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조금 더 위쪽까지 계속해서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이 또 좋으니까요. 시장의 회복과 함께 이 OCI의 주가도 조금 더 위쪽으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만 원까지도 목표가 확인을 해 주셨거든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네, 늦은 수고하십니다. 시간에.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미래 컴퍼니 27,000원에 30%를 가지고 있는데 좀 많이 빠져가지고 네네. 너무 속상해요. 속상하세요. 네. 진짜 27,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이 16,000원까지 빠졌을 때는 너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그냥 기다려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네. 기다리니까 요즘에 뭐 삼성 SDI발 훈풍 불어오고 하면서 좀 급등도 나오고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아직 네. 이제 매수가까지 가려면 조금 더 남아있는 상태죠. 네, 여기서 네, 이제 네. 좀 더 힘을 내주면 좋겠는데 지금 살짝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걱정이 또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과연 회복할 수 있을지 전망을 좀 체크하면서 저희가 투자 전략을 한번 예. 계획을 한번 세워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운영형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조금 올라오기는 네. 했어도. 네, 올라왔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사가 네.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쪽이잖아요. 디스플레이 네. 자체가 지금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왜냐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뭐 이번 작년 연말에 거의 한 3조 원대 가까이 적자가 났으니까 작년 네. 4분기도 8천억 정도가 적자가 났고, 아마 네. 미래 컴퍼니는 제가 알기로는 LG보다는 삼성 쪽일 거예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일 거예요. 네. 예, 관련 부품 쪽인데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작년도 4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나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작년 3분기 때 81억 정도 이익이 좀 나면서 재작년 2021년도 4분기 때 23억 적자가 났으니까 이번 4분기는 81억, 분기 단위 아마 최근 근래도 큰 폭으로 좀 난 것 같은데, 그래서 연간 단위로 네. 255억이면 대충 보면 2018년도 이후에 최대치적이에요. 최대치적이고, 그래서 주당 순이익 자체가 지금 3,300원이니까 현재 주가 27,000원, 23,000원 기준으로 따지면 PR 기준에서 한 7배 되는 수준이니까 주가는 그게 뭐 비싸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비싸진 않은데 현재 디스플레이 업황도 봐야 되는 거고 관련 쪽에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쪽에 근데 장비 회사 같은 경우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쪽이 장비인데 대체적으로 할인을 좀 받아요.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가 좀 빠르게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미래 컴퍼니는 시장에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았던 주식이에요.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아지면 과거에 뭐 14만 원 정도까지 간 적이 있는데 아마 현재로 봐서 일단은 작년 4분기 쪽이 좋게 나왔고 그리고 2018년도 이후에 최대적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좀 우상향을 할 것 같은데 단기간에 앞서겠다시 주가가 16,000원부터 23,000원까지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1월 달에 16,000원 있지 않습니까? 23,000원이면 실적에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금 주가 물가 이유 자체가 차트에 나타났듯이 지금 24,000원대에서 25,000원 아래에서 지금 매물층이 엄청나게 두텁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저항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 중소형 종목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쉬고 있어서 미래 컴퍼니는 디스플레이 쪽에 좀 앞서 얘기했다시피 상대적으로 반도체에 비해서 업황의 회복되는 속도 자체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언제쯤 사셨다고 그랬죠? 네? 언제쯤 얼마나 됐어요?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 한 네. 2, 3년 전인가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오래 안 됐어요. 네. 그래요? 작년도에 사신 거 아닌가요? 혹시 9월 달에? 그때는 아니고요. 한 번에 샀어요. 그 전에? 네. 목표를 얼마 보고 사신 거예요, 그러시면요? 작년도에 9월 달에도 29,000원 정도. 29,000원이요? 29,000원. 근데 거기까지 비중이 30%니까 한꺼번에 만회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한꺼번에 만회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30%니까 일단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저항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미래 컴퍼니에 주목하지 마시고 앞서 디스플레이라고 했잖아요. 요즘 이제 반도체 쪽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여타 다른 반도체 장비라든가 소재 종목들은 별로 안 올랐어요. 그렇죠? 안 올랐어요. 실제 미래 컴퍼니보다 훨씬 좋은 반도체 장비와 소재 종목들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 종목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16,000원부터 지금 23,400원까지 올라와 있으면 주당 7,000원 올라와 있으니까 40% 올라온 겁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수밖에 그럼 없어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까요? 손절하지만 그냥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30%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반 정도 파셔가지고 다른 반도체 쪽에서도 비메모리와 관련된 종목 쪽에 반 정도를 그쪽으로 좀 분산 투자하셔가지고 함께 대응하는 게 그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두 종목 중에서 어떤 한 종목이 올라가면 그렇죠? 올라가면 그 종목 팔아서 혹시 다른 한 종목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종목으로 추가적으로 20%나 25% 정도 추가 매수하는 전략. 그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저항선이고 간다 한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27,000원까지는. 여보세요? 1차적으로 다만 단기적으로 연초 대비해서 40% 올라갔으면 다른 여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어떤 장비 소재 관련 종목 중에서 30% 40% 올라간 종목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 여기서 좀 쉴 것 같아요. 최근 올라온 자체가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약간의 호전 부분 자체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고점이 얼마였냐면요. 24,400원 있잖아요. 그렇죠? 24,400원대 정도에서 반 정도 파시고 반은 다른 걸로 옮기시고 나머지 반은 우리 청장님이 매수한 27,000원대까지는 작년에 8월 9월 중순 때 형성된 가격이 28,000원이거든요. 그때쯤 샀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 파시고 반은 나머지는 28,000원대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작년도 예상 실적 PR이 8배 되는 수준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시청자님 투자 전략 잘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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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이렇게 직접 소통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또 맞춤형 전략을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운영형님과 직접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계속 열려 있거든요. 점점 더 지금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면서 이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정보들도 지금 많이 나누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벙벙님께서 저는 망하는 주식은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 종목은 우리가 또 피해가면 되는 거니까 그 어떤 이야기든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새 차트 보면 다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살 게 없어요 라는 댓글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좀 눈에 띄고 좋아 보이는 종목들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올라왔죠. 내가 사는 게 또 고점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어떤 전략으로 매수를 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잘 낼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궁금증들 저희 계속해서 풀어가 볼게요. 또 마지막에 미니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전략도 저희가 힌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궁금한 종목들 계속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덕자님이 남겨주셨네요. 신테카바이오 한번 살펴볼까요? 매수가가 12,300원, 비중을 10% 담으셨습니다. 신테카바이오 오늘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1,25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얼마 전에 굉장히 강한 장대 양봉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종목인데 이 부분이 살짝 흔들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위쪽으로는 미세하게나마 계속 올라가고 있기는 하네요. 신테카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청자님께서는 조금 매수하신 가격이 높다 보니까 도대체 우째해야 할까요? 라면서 남겨주셨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뭐 예산은 아마 플랫폼 기업인 걸 알고 있고요. 최근에 그 1월 달에 예사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뭐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한 기업들 작년도 11월 달, 12월 달 잠깐 반짝이고 난 다음에 전혀 1월 효과가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 가장 지금 요즘 안 좋은 게 아주 바이오 쪽이거든요. 바이오 쪽만 거의 지금 움직임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바이오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쉽지가 않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거의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특례 상장으로 많이 됐는데 그 이전에 계신 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현재 고금리 상태에서 이들 그 바이오 기업들이 자금 조달 얼마만큼 어려운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왜냐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자금이 좀 필요하는데, 왜냐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신약 개발할 때까지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거의 신데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 발표한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실적 때문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120억 영업 적자에다가 45억 단기 순손실 났거든요. 근데 그러면 얘들 예사 같은 게 보시다시피 2017년도 이후에 그 매출액이 거의 없잖아요. 5억이고, 거의 2019년도 이후에 보게 되게 되면 230억 적자, 65억 적자, 148억 적자, 작년도 영업이익 120억 적자 했다고 했으니까 연간 100억 정도 계속 적자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뭘 고민해야 되냐면 예산은 자금 조달도 필수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이 지금 보면 자본이 보시게 되게 되면 283억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4분기 때까지 감안하면 아마 250억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예사가 연간 100억 이상 적자가 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올해도 분명히 100억 이상 무조건 적자 납니다. 이거는 뭐 거의 90% 이상 확률이에요. 그러면 올해 100억 까먹어요. 내년도도 100억 까먹어요. 왜냐하면 이거 예상해 볼 수가밖에 없거든요. 예사가 그 사이에 올해와 내년도 사이에 연구개발하는 것 자체가 성과가 나타나가지고 그런데 기술 로얄티를 받는다 그러면 목돈이 들어오겠지만 그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사 뻔하거든요. 내년도 가게 되면 자본 잠식입니다. 자본 잠식이면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자를 해야 되겠죠.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가. 근데 전환사채라든가 증자를 발행하게 되면 과거에 금리가 낮을 때는 전환사채 같은 경우 거의 만기 보장 수익률 제로로서 발행이 된다든가 그랬는데 요즘 발행되는 약간 바이오 기업들 같은 거 보게 되면 거의 만기 보장 수익률이 과거에 제로였던 것 자체가 4% 5% 줘야 됩니다. 이자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라도
이자를 주고 발행되면 괜찮은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금 조달이 안 되면 주주들 상대로 전환세 발행이 안 되면 주주한테 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는 계속 떨어지거든요. 요즘 그런 기업들 많습니다. 전환세라든가 신주인수권 발행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주들 대상으로 증자를 하게 되니까 주가가 3분의 1만 한 종목들 많아요. 작년 12월 달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바이오가 못 가는 겁니다. 고금리 상태에서는. 결국 금융 완화가 좀 되고 금리가 좀 떨어져야지, 그래야지 바이오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대한 리스크에서 해소가 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 못 가는 것들이 그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태가 전환기가 되면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안 됩니다. 저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요즘 가장 아마 힘드신 분들이 바이오 관련 기업들일 거예요.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배화산달 통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만 신데카 바이오가 앞으로 최근에 이게 제로 나오면 이제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나쁘지 않게 시가총액이 지금 1,300억짜리예요. 1,300억짜리고 1,300억짜리이기 때문에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고 주가가 과거 이제 2만 원대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하는데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3분의 1 토막 내지는 4분의 1 토막이거든요. 주가가 좀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바이오 기업들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ABL 바이오를 봐라. 저는 이제 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ABL 바이오를 사겠어요. ABL 바이오가 이 회사에 여러분 전자공시실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회사가 과거에 몇 년 동안 3, 4년 동안 기술 수출을 얼마만큼 해놨는지. 아마 제가 알기로 아마 10조단 금액으로 따지면 아마 7, 8건 정도의 한 10조 원 정도의 기술 로얄티를 수출을 해놨어요. 계약을 맺어놨어요. 라이센스 계약을. 그냥 근데 못 간다는 거죠. 이 종목이. 이런 종목, 이 종목이 가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회사가 플랫폼도 많이 갖고 있고.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주가 못 가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이 가야 되는데, 이게 바이오 관련 갖고 계신 분들이 목표가 뭐겠습니까? 신데카 바이오 갖고 계신 분도, 회사가 플랫폼 교육에 어떤 기술 개발해가지고, 유전체와 관련된 기술일 거예요. 기술 개발해서 회사가 그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를 못 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기술을 다른 쪽에 기술 로얄티를 받고 라이센스를 받고 파는 거잖아요. 파는 건데, 앞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 그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6, 7건에 거의 금액으로 따지면 10조 원 정도 해놨는데 주가가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 종목들은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가야 된다. 그런 종목들이 ABL 바가 2만 원짜리가 5만 원, 10만 원 정도 가야지 나머지 기업들도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해놓은 종목들이 못 가면 다른 것도 희망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다른 회사 종목도 있겠지만 저는 ABL 바이오가 보고 있는 쪽인데 ABL 바이오 못 가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들을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 한다면 쉽지는 않다고 좀 봐요. 그래서 계속 요즘 어려운데 고금리 상태가 진행되는 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에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그렇게 높게 사진 않으셨네요. 12,300원대. 최근에 아마 12,300원이면 작년도 그래도 최소한 공룡도 연초 이전에 1년 전에 샀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매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점도 11,700원 갖다 좀 밀렸던 것 같은데 반등 시점에 저는 바이오 종목은 가급 좀 매도하더라도 금융 완화가 좀 진행되는 하반기 정도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반드시 매도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가 정말 참 쉽지가 않죠. 특히나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조금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건데요. 오늘 채팅창에서 여러분들 참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고 계시네요. 저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면서 정보도 많이 얻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창 들어오시고요. 지금 종목이 조금 뜸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틈을 타서 종목을 딱 올려주시면 바로 당첨될 확률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사이에 태백 주목나무님 오셨어요. 태백은 5월에도 눈이 와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 5월까지 계속 그 눈을 날씨가 계속 추운 거죠. 서울에도 오늘 새벽부터 아침까지 좀 비랑 눈이 온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내일 금요일 아침 출근길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단단히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록수님 오셨군요. 스카이님과 한강님 그리고 비타민님 반갑습니다. 수익내서 집바꾸자님 왜 다시 불꽃
을 빼셨습니까? 불꽃 수익 내야죠. 계속해서 정보 얻어가시고 불꽃 수익으로 저희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비타민 님이 남겨주신 NC소프트를 살펴보겠습니다. 50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 담으셨는데요. NC소프트 오늘 5%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고 실적도 잘 나온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오늘 주가는 5% 넘게 좀 하락을 하면서 44만 7,500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시청자님 50만 원이었으면 이것도 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거든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전략을 체크하겠습니다. NC소프트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게임주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NC소프트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좀 많이 맞아요. 떨어졌는데 두 종목 특징이 똑같습니다. 실적입니다. 영업이익보다는 단기 순손실이 났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얘기를 할 때 네. 요즘 제가 실적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실적들이 NC소프트도 본다 한다면 영업이익이 474억 났는데 문제는 그 단기 순손실이 났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실적을 얘기를 할 때 영업이익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영업이익 다른 매출액도 안 보거든요. 미국의 기업들은 실적 체크를 할 때 보면 매출액과 주당 EPS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EPS 가지고 이 두 개 가지고 컨센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EPS를 비교한다는 건 뭡니까? EPS가 뭐예요? 주당 순이익 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영업이익 가지고 주당 EPS를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NC소프트를 보면 NC소프트가 4분기 때 영업이익이 474억 났는데 단기 순손실 170억 났어요. 근데 NC소프트가 분기 단위로 보게 되면 손실이 난 적이 없잖아요. 최근에 이거 보게 되면 손실. 그 다음에 오늘 크래프톤도 떨어졌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 다 그래요. 크래프톤은 영업이익이 1262억인데 무려 1654억이 적자 났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게임 종목도 그렇고. 근데 순손실이 나버렸으면 순손실이 나면 주당 EPS가 마이너스 난다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마이너스 나게 되면 기업의 가치 증가가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잘못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영업이익이 물론 중요하죠. 영업이익에서 이익이 안 나면 단기 순이익이 증가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정상적으로 따지면 예컨대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1262억 났으면 여기서 1262억에서 20% 정도 법인세를 빼고 나면 대충 한 900억 정도가 단기 수익이 잡혀야 되는데 근데 1654억 적자 나다 보니까 오늘 크래프톤도 주가가 급락이 나와버린 거거든요. 오늘 거의 6% 가까이 좀 떨어졌는데 NC소프트도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NC소프트는 뭐냐? 크래프톤은 그래도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감소가 안 됐는데 가이던스에 비해서 NC소프트는 제가 가이던스를 체크를 못했지만 3분기 때 1,444억 영업이익인데 4분기 때는 474억 났거든요.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계절적인 그것도 이슈가 없습니다. 계절에 따라 가지고 뭐 방학 때 게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특히 4분기 같은 경우는 또 뭐 겨울 방학이 12월 달에 약간 포함이 돼 있나요? 날씨가 추우니까 그런 것도 감안한다 한다면 네. 왜냐하면 2021년도 4분기 같은 경우는 3분기보다 더 좋았거든요. 근데 4분기 때 안 좋았다는 자체는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주식 안 됩니다. 여기다 그러면 밸류를 봐야 되는데 밸류를 보고 올해 이제 전망치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올해 전망치가 중요하니까 작년도 시작된다 하다가 올해 전망치도 별로 영업이익 기준에서 작년도 5,590억인데 올해 전망치 5,900억이에요. 주당 순이익은 단기 순이익은 올해 5,300억, 작년은 4,500억이니까 800억 정도 증가되는 수준이니까 15% 정도 증가되는 수준인데 그럼 이제 밸류를 보게 되게 되면 올해 예상 실적도 PER 20배거든요. 그럼 20배면 지금 상태에서 주가 20배면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 종목은 한참 동안 50만 원 돌파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주가도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지금 41만 원, 2만 원대에서 1만 원대에서 보시게 되면 47만 원, 8만 원 사이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아마 주가는 이 종목은 40만 원에서 거의 한 48만 원 사이에서 아마 계속 박스권의 움직임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 싸게 사가지고 47, 8만 원 정도 올라오면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1분기 실적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실적, 원래 이제 게임 회사들은 실적보다는 신작 게임이 모멘텀이 중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 작년도에 하반기 때 신작 게임 모멘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실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야지 주가가 이제 50만 원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실적 자체가 크래프톤도 그렇고 워낙 좀 안 좋게 나왔던 부분 자체가 오늘 수급적으로도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 물량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외국인이 5만 7천 주 팔았고 기관 투자가들도 8만 주 팔고 개인만이 샀는데
주가는 안 빠질지 모르겠지만은 주가는 위로 올라가는 데는 상당 기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갖고 있는 종목,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주가가 안 올라가면 정말 스트레스 받거든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맞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네. 빠질 때 같이 빠지면 괜찮은데 주가 올라갈 때 내 종목 안 가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사지 마시고 일단은 뭐 40만 7, 8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것 같은데 그 가격대에서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7만 원 정도 반등 시 매도 의견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종목 진단까지 저희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저희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또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전략을 짜야 하는지, 특히나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궁금증도 가지고 계셨는데,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는 또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같이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운영형님의 미니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종목 차별화 장세는 지속된다. 요즘 제가 거의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했던 장치가 종목 장세. 지난주에도 제가 주도 업종 부각이 쉽지가 않다. 종목 장세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지수는 박스권 2430에서 2530포인트 사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오늘 또 다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1월 달에 지수가 빠르게 올라온 것 자체들을 보게 되면 낙폭과대 종목 중심의 반등이라고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업종 지수로 따지면 가장 많이 뜬 게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많이 뜬 게 네이버 카카오가 소속된 서비스 업종, 그 다음에 증권 업종이라고 그랬어요. 전기전자 쪽에 하이닉스가 20% 올랐고, 그 다음 삼성전자가 10, 2, 3%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가장 많이 빠진 게 네이버 카카오가 평균 50% 빠졌고요. 종합주가 지수는 25%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43% 떨어졌거든요. 작년 1년 동안. 종합주가 지수가 25% 떨어졌는데, 삼성전자는 종합주가 25%인데 30% 떨어졌어요. 이게 많이 떨어진 것들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증권업종도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실적도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났거든요. 근데 어제 올랐다가 오늘 바로 빠져버리잖아요. 그게 순환매거든요. 이게 증권업종도 워낙 많이 빠져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낙폭과대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2458시까지 빠르게 올라왔다. 지금 지수가 이제 못 간 이유 자체가 낙폭과대가 마무리가 좀 되면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알다시피 최근에 발표되는 실적들을 보게 되게 되면 지금 계속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어닝 쇼크의 연속이거든요. 오늘 또 제가 실적 체크를 했지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롯데케미칼이 시장의 가이던스가 1200억인데 거의 3900억 적자가 났어요. 이게 결국 이제 지금 IT가 끌고 가고 있는 쪽인데 IT 외에 다른 소재라든가 산업재 관련 섹터들이 끌고 가야지 시장의 종합주가 2,500을 돌파할 수가 있는 건데 실적도 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1분기 실적도 지금 전망치가 안 좋아요. 전망치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1월달 수출 동향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1월달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 127억 달러 적자가 났거든요. 월간 단위 최대 적자였고 작년 1년 동안 적자의 거의 20% 정도로 1월 한 달 동안 적자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한다면 1분기 실적도 기대할 게 없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뭐 일부 연준이 매파적인 반응도 있었지만은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 시장이 빠졌던 영향도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국내는 더 그렇다는 거죠. 작년도 실적들이 계속 실제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현재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기 순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기업들의 영업이익보다 단기 순손실이 가파르게 적자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지금 132조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132조 원도 제가 보기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거의 지금 현재까지 작년 4분기 때 단기 순이익 가이던스가 22조 원인데 지금 7조 원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24조 원이 목표인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하면 PER이 약 14.5배입니다. 14.5배. 그 다음에 올해가 중요한데 올해는 지금 142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거든요. 작년도 132조 원이면. 이게 별로 증가되지 않습니다. 증가되지 않는 이유 자체가 SK 하이닉스가 60조 원대 적자가 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올해 단기 순이익 급감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 PER 기준으로 따지면 13.5배입니다. 그럼 13.5배가
싸냐 비싸냐? 비싸거든요. 우리나라 현재 선진국들의 PR이 유럽의 선진국들의 PR이 지금 12배, 13배거든요. 미국의 S&P 500 기업들이 18배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빠르게 못 간다는 거, 밸류에이션 부담 좀 느끼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차라든가 관련 종목들의 PR이 현재 36.5배입니다. 너무 높죠. 뭐 여기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만 선별적으로 유입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빠르게 가지 않는 거고, 그래서 시장을 본다 한다면 업종 순환매 성격이 좀 강하다. 아니면 주도 업종이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 주요 산업들과 관련된 업종이 뚜렷하게 좋아지는 산업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한다는 것 자체는 전기전자, 그다음에 자동차라든가 산업재 소재가 움직여야 되는 건데 IT만 가지고도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올라와서 올해 예상 실적 PR이 지금 27배 되는 수준이고 SK 하이닉스는 적자니까 안 나오니까. 근데 그 종목들이 계속 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것들 앞서 얘기했다시피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들 종목들이 가야 되는데 아직은 수출 지표로 봐서는 뚜렷하게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주도 업종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순환매 성격을 통해서 그다음 시장이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시장은 간다는 쪽이에요. 점진적 우상향입니다. 주식은 조정 시점마다 적극적으로 사셔야 되는 거고요. 사셔야 되는 거고, 다만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 사서는 안 된다. 조정권에서 천천히 간다. 특히 이제 2,500포인트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는 완만하게 갖고, 그럼 결국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종목에 접근을 해야 된다. 종목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전개되는데 종목의 근거 자체는 이제 실적 성장주인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실적이 좋은 종목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그나마 성장하는 주식들, 다른 것들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경기 관련 종목들이 작년도 실적이 안 좋고 올해 실적 1분기 때 좋으면 갈 건데 우리 1분기도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그나마 2차 전지는 역성장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이 쏠린 거예요. 만약에 산업재라든가 소재 관련 종목들이 확실히 실적이 좋아진다면 2차 전지 종목들이 못 갈 겁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분산되기 때문에. 근데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3월 달까지는 주도 업종 부각이 쉽지가 않는 상태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전개될 건데, 개별 종목은 실적 성장주, 그중에 중소형 종목, 그다음에 이슈 모멘텀이 수반된 종목들 중심의 장이 펼쳐지는데, 관심은 일단 뭐 IT고요. IT도 대형주보다는 IT 소부장 중에 특히 이제 2차 전지로 반도체를 본다 하더라면 비메모리 반도체, AI 로봇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건설기계 쪽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건설기계는 실적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현대건설기계가 안 좋게 나왔지. 그리고 건설기계는 올해 여러 가지가 이슈가 많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건설기계도 또 진성 TEC라든가 대창단조라든가 현대두산 인프라코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가파르게 오른 종목이 대표적으로 제가 에코프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에코프로였거든요. 2차 전지 사실 분들은 에코프로만 사세요. 제가 한승매매 때 제가 에코프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그래서 그 종목만 지금 에코프로만 지금 80% 떴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10%, 20% 뜨고 2차 전지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못 가요. 10%, 20%밖에 안 떴습니다. 이게 실적 차별화라는 거예요. 다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양극재 중심의 실적 차별화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양극재 관련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아마 따라 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3월 달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가 확정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부품이라든가 장비 종목들도 올해는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장비 종목들은 아직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쪽에 풍력, 태양광 쪽 같은 경우 유럽 쪽에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 유럽도 지금 미국에 준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투자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쪽이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의료기기 쪽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덴티움이 계속 신고가죠. 그 다음에 루트로닉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AI 로봇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강한 이슈이기 때문에 조정권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가장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추경 배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라든가 SM이 지금 카카오 인수에 나서면 다시 또 하이브가까지 나서면서 뭐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 관련 이슈 내지는 실적이 따라지는 종목들 중심에 해서 종목 차별화 장세 전개되는 종목 장세가 3월 달까지는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게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실적이 좋은 것, 그보다는 앞으로 더 좋아질 종목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섹터도 섹터지만 종목 장세, 특히나 종목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그 섹터 안에서도 종목마다 모두 다 다른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그 전략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고요. 운용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